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웬일인지 인터넷 시그널이 갑자기 약해져갖고 좀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인터넷 시그널이 안 좋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니크님, 어제 불쾌함을 털어버리고 한동훈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싸웁시다. 한토영쌤, 낮방도 잘 듣겠습니다. 예, 피솔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피스톨박. 예.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피스톨박이란 아이들을 오래전부터 쓰셨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권력의 피리에 나는 혈투 속에 한동훈은 이미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은 한낱 범죄자일 뿐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통령 방송 25년 3월 27일 방송 한통령 속보. 예, 오늘은 한통령 지킴이 박세진님 감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 조용히 꾸준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또 후원도 꾸준히 해주시는 박세진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선택은 윤통 날리고 이재명과 정명승부하느냐 아니면 윤통 살리고 이재명을 날릴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어제 그 판결이 난 이후로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죠. 판결이 난 이후로 지금 이게 좀 계속 SNS상에서 갑론을박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채창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그 나오는 얘기에 왜 그게 나오게 됐고, 그 핵심이 뭔지 제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전체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령사님 당분간 시금 좀 피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징그러운 제명의를 또 보다니요. 예, 윤석열, 이재명 모두 나가고 새 시대로 나가면 좋겠네요.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어느 쪽이 한 대표님이 정치화가 좋은 길일까요?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주니키님, 계룡사님처럼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예, 우리가 사실 또 맹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뭐 최종 승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꺼낸 화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뭐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되는 거죠. 예, 이재명과 윤통.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말에 의하면 뭐 이 두 사람 다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왜 8.27 개헌법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나달나달하니 해갖고 이제 쓸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문재인이 금을 가게 했고, 그 금감을 갖게 했다는 의미가 뭐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사법부를 겁박을 해서 그게 균열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균열 위에 윤통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다 헌법에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뭐 지금 30번 줄퇴가는 것도 다 헌법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윤통이 계엄을 발표한 것도 그 헌법에 다 보장된 권리다. 예, 뭐 헌법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제가 뭐냐? 87 헌법의 전제는 절제력이었다. 그게 명시적으로 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예, 그런 거였다. 그래서 왜 그 얘기 했잖아요. 계엄에 대한 거를 갖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이번에 처음 자기가 자세히 봤다고. 그전까지는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 있지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지만 있지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절제력. 예? 그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87업을 망친 주역이 누구냐? 그 30번 베스킨라빈스 서리반으로 줄타내간 이재명하고, 무식하게 2024년에 자기 와이프 지키겠다고 계엄령을 발표한 윤통.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큰 골칫거리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논쟁이 지금 붙은 거예요. 왜? 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의 출발점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이고,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이 있어서 잠깐. 예. 계룡사님, 차라리 윤통 살리고 2년 내에 제명에 날리고 한동훈 대통령 당선되는 시나리오도 좋아요. 예,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계룡사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시나리오냐면 박정훈 의원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희님, 산불로 초토화 우리네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 조명이는 기름까지 붓고 저만치 도망가고 한숨만 납니다. 방송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려 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이게 뭐죠? 계룡사님, 파기자판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 남았죠. 대법원 심의 아직 남았죠. 예. 안은희님,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파기자판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그냥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결정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은희님, 어제는 속이 부글거려서 잠도 안 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윤통 나와서 일단 시간 끌기 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님께 기회가 있어요. 예, 예, 박정원 의원님의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예, 피스톨박님, 예, 공감합니다. 예, 쪼니키님, 파기재판은 소송법 제도로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할 것도 없죠. 주연채님, 거짓말 면허증 2025년 3월 26일 발급 이재명. 예, 어떤 분이 그, 야, 지금 면허증 얘기하니까 면허증 얘기하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아, 여기 있네요. 예. 면허증 하니까 좀 낮방송이 그렇게 뭐 쫓기는 방송이 아니니까 한번 요거 한번 정말 이 요즘은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 면허증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갖다가 면허증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올려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까 천재들이 많아. 요즘 이렇게 보면은 날고 왜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천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방면으로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면허증을 갖다가 한 분이 이거를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면허증을 만든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죠? 지금 SNS 제가 어제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서치하다가 봤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그 면허증 얘기하시니까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결론은 난 거를 뭐 어쩌겠습니까? 예? 음. 한동훈 대표도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조희대 그 대법원장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상을 초월한 도인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잡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뭐 좌고우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은 그냥 본인의 그 부귀영화 이런 쪽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게 그 위드 후니에 이게 올라온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건데요. 위드 후니에 올라온 건데 여기 보면 일종 뭐 이종 협박 이 글이 너무 재밌어요. 예. 일종 모름에 이종 협박 그다음에 거짓말 면허증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63년생이구나. 야, 이 사람
생일까지 딱 적어놨네. 자, 이렇게 갖고, 면허증 이렇게 했는데, 면허증,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발급된 데가 어디냐? 서울, 고등어 법원장이야. 서울 고등어 법원장. 예. 거짓말 면허 발급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또 있어요. 해당 면허를 확대해서 사용하면 조작이래요. 확대하지 말라고. 판사가 그랬잖아요. 확대하면 조작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왜 페이스북에 올려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명령 내준 서울고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 제목을 갖다가 같이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면허증 같아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세상에는 대단한 스피더만 날고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주연채님 거짓말 면허증 2025년 3월 2일 주셔갖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본 게.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결국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어제 이 사건으로 시작된 거죠. 기사회생 이재명, 선거법 이슈 무죄 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고가 나와서 웃으면서 들어간 이유가 있었다. 미소를 머금고 조폭처럼 깍두기들 기다린 이유가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제 뭐 판결문이 거의 2시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선거문을. 그래서 결론은 무죄. 자, 무죄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 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6부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산식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정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박종원 의원이 시작인데 박정원 의원도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이상실이다. 거짓말의 새로운 기준 창조한 사법부 문 닫아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비토하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박정원 의원이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제 이 글이 논쟁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쪽 우파 진영의 논쟁의 출발점을 이제 박정원 의원이 불을 땡겼다. 음. 자, 제가 박정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두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합니다. 시간도 벌어야 합니다.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중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2024년 12월 7일 한 3달 정도 됐죠. 3달이 좀 지났죠. 그때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전했습니다. 저도
당론에 따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도 탄핵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던 이제 그런 거. 이게 결국은 불을 질른 거예요. 이 논쟁에 불을 질른 게 박정훈의 페이스북인데 이 페이스북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봤겠죠, 그죠? 예. 보고서 또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반박의 글들이 나왔어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박정훈 의원이 맞다, 동의한다. 어떤 분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정훈 의원의 논지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선거하면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윤통을 살려내야 된다. 윤통을 살려내면 나머지 이제 임기가 한 2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선거법 최종심도 나올 거고 또 위중교사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 위중교사도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지. 2년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이재명을 먼저 날리고 이재명을 날리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확률이 99.9%다. 아까 뭐 타노스 얘기를 했는데 뭐 1600만 분의 1보다 더 낮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논리에 어떤 분은 동의한다. 맞다. 윤통을 일단 살려내고 시간을 좀 벌자. 그래갖고 그 시간 동안에 이재명을 갖다가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해야 우리가 보수 정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박정훈 의원의 논리는. 그래서 탄핵을 반대한다. 왜? 윤통은 다시 컴백해야 된다. 탄핵 반대가 윤통 컴백이죠. 탄핵 찬성은 뭐예요? 윤통을 끌어내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로 박정훈 의원의 이 레퍼런스로 지금 SNS에서 이게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자, 에세이 파기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찢을 막자고 다시 계엄 대통령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반대한다. 윤통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뭐 어떤 스탠스가 좋은지.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그 이재명, 그 박정훈 그 의원의 한번 논리로 일단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주연채님, 차기 대통령 한동훈 뿐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주니키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디오가 끊겨 들리는 잠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예. 지금 제가 처음에 킨 대로 오늘 필리핀의 인터넷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오디오가 이렇게 막 씹혀요. 뚝뚝뚝 끊겨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카따님.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사라지고 한동훈 대표님으로 보수가 뭉쳐서부터 봐야지. 국힘아 정신 차려. 불법한 대통령 끌어안고 뭐하냐. 진실이 없는 게임은 끝맺음이 없다. 윤석열은 4월에 사라진다.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정은 그러면 이게 뭐죠? 윤통이 다시 컴백한다. 그러면 대선은 조기 대선이 아니라 막 2년 후에 그렇게 대선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재명은 뭐 사법 리스크, 뭐 선거법 위반이건 위중교사건 잘려 나간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받으면 10년 동안 출마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도 뭐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이 논리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그게 돼야 되죠? 아,
아이고, 이게 왜 그래? 아, 오늘 인터넷이 안 좋긴 안 좋네. 일단은 이제 여기 논지가 지지냐 반대냐, 윤통을 끌어내리느냐, 윤통을 컴백시키느냐, 찬성, 반대. 예. 이 논쟁이 일단 첫 번째 이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치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고 했나요? 인터넷이 느려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2월 11일 날 제가 쇼츠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예, 여기에 대해서 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예, 2월 11일.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 21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한번 보시죠. 인터넷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로딩 중. 탄핵 반대 이퀄 우파, 탄핵 찬성 이퀄 좌파. 이 프레임을 깨야 한다. 탄핵을 찬성 쪽으로 국힘의 당론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짱돌 맞을 줄 뻔히 알면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시 윤통을 갖다가 살리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요? 그 윤통을 같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요? 아니, 나라 무슨 망할 일이 있습니까?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왜 한동훈이 배신자입니까? 배신은요,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배신했고, 김건희가 우파를 배신한 겁니다. 예? 그냥 윤통은 그냥 김건희 말만 듣고 그냥 어어 하다가 그냥 끌려 들어간 거고, 아직도 김건희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핵심이 김건희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윤통이 핵심이 아니에요. 탄핵 반대 이퀄 우파, 탄핵 찬성 이퀄 좌파. 이 프레임. 자, 이거 더불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제가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김건희 리스크, 왜 이게 시작됐는지, 이건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다. 한동훈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야. 그래서 배신자고, 그래서 정치생명이 논리가 딱 이거거든요. 김건희 리스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아주 명확하게 있었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관저 때문에 커버나 콘텐츠 연관업체입니다. 터졌습니다. 최종 목숨 명부감가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끝까지 김건희를 싸고 돌았습니다. 무슨 추석 전후를 해갖고 무슨 놈의 시찰을 한다 뭐 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니, 명태균한테 터진 거잖아요. 우리 아내는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순진합니다. 명태균한테 다 당한 겁니다. 윤통은 왜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윤통은 감옥에 간 거야. 아니,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결 안 하고 3년 동안 품고 있다가 시한폭탄 터진 거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야.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여러분, 박정훈, 박정훈 의원의 말대로 만약에 이재명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윤통을 갖다가 복귀시키고 윤통 남은 임기 동안에 사법 리스크 따다닥 나올 거니까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으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안에 뭐 판결이 그래도 두세 개는 나오지 않을 겁니까? 예. 제일 빠른 게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뭐 대장동 이런 거는 엄청 오래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대장동도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뭐 1심을 워낙 오래 걸렸으니까 1심 판결을 뭐 좀 하면은 뭐 2심, 3심까지 2년 안에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전략으로 이재명을 날려보내는 전략으로는 박정훈 의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통을 살려낸다. 그럼 윤통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간다.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아니 물론 뭐 윤통이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대로 통치를 하고 얌전히 있고 그러면 아니 왜 한동훈도 탄핵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왜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윤석열을 너무 잘한다. 저 사람이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2의 계엄인 거죠. 제2의 계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때는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지 않을까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2계엄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제2계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말도 안 된다. 무슨 놈의 국방부 장관이고 다 따돌려가고 이제 대통령이 뭐 얘기한들 군인들이 움직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요. 명령을 어기고 싶어서 어겼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은 명령을 따라도 감옥에 가고 명령을 안 따라도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안 따른다. 그럼 뭐예요? 국군 통수권, 군인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안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명령 불복종이 되죠? 명령 불복종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나는 계엄 싫다고 하면은 바로 군법에 넘겨갖고 명령불복종. 어차피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거 똑같고 뭐 하다가 재수 없어갖고 만약에 이번처럼 이렇게 꼬이면은 그것도 뭐 똑같이 또 이등병 강등돼갖고 그러니까 뭐 명령을 따라도 리스크 명령을 안 따라도 리스크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엄을 갖다가 뭐 군인들이 안 따를 거다. 군인들은 명령을 하면 안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DJ 채님 하루 종일 심란해서요. 뭔지 모르는 불안감에 왜 들리지 않는 건지요. 예, 글쎄 말이에요. 다들 지금 심각합니다. 김정혜님, 윤통 탄핵되면 한동훈은 왜 한동훈이 작살이 나죠? 그건 또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어쨌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이 이재명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죠? 사실은 지금 윤통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재명은 못 믿겠고 날려도 되는데 윤석열은 아주 신뢰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의 리스크나 이 윤통의 리스크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윤통이 컴백하면 뭐 이재명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맨날 뭐 김건희 물고 늘어져 갖고 제가 아까 김건희 리스크가 핵심이라고 보여드렸잖아요. 또 해갖고 뭐 코바나 컨텐츠니 뭐니 또 뭐 무슨 놈의 주식이 어떻게 됐느니 뭐 명품매가 어떻게 됐느니 난리 쳐갖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로 또 혼란스러운 건 또 거의 비슷할 것 같다. 그러면 또 윤통이 또 자기 와이프 지키려고 또 제2의 비상계엄. 이러면 또 누가 막아요? 좌우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렇게도 리스크 저렇게도 리스크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논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박정원 의원의 게 논란이 되느냐? 이재명이나 윤통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뭐 누가나 낫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위험한 사람이고 똑같은 폭군이고 똑같은 핵폭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윤통을 갖다가 살려냈다. 이거 좀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통을 살리지 말고 그냥 윤통을 끌어내리고 전명승부를 하자. 이게 이제 다음번 초이스잖아요. 그냥 조기 대선 해갖고 뭐 끌어내린다는 건 조기 대선이 된다는 거니까 조기 대선 해갖고 한번 정명승부 해보자. 이재명하고. 자, 그 의견은 또 누구 의견이냐? 이게 박상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쓴 것과 비슷한 시간에 박상수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던 이날 난 이재명을 잡을 유일한 사람으로 봤다. 나는 여전히 이재명을 잡을 단 한 사람 그라고 생각했다. 그 옛날 글을 갖다가 리마인드해서 올린 거죠. 지금 12시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3년 9월 21일 날 올린 글을 다시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우 민감한 3주가 이어질 것이다. 8명의 헌재 재판가 어떤 식으로 모이고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선고기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써서라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정계선의 한덕수 총리 인용에 의해서 느꼈다. 선고기일 잡는 것은 재판장 만장일치라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잡을 수가 없다. 오늘날까지 돌던 찌라시들 어디에도 무죄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박상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어제 찌라시에도 없던 내용이 어떻게 무죄로 확정됐냐. 헌재나 법원 선고와 관련된 찌라시는 무용하다는 것이 오늘 또다시 입증됐다. 헌재의 시간인 앞으로 3주를 차분히 기다리자. 이 3주는 뭐죠? 4월 18일 전에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 끝나기 전에는 어쨌든 뭔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3주를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다. 그리고 이재명의 시대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온다 해도 기권하겠다는 보수 분열주의자들이 바로 이재명을 좁는 자들이다. 오늘부로 이재명을 막는다는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보수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윤통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 논리잖아요, 지금. 응? 한동훈으로 똘똘 뭉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건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하자. 근데 이 전제는 뭐예요? 국힘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자, 국힘 안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또 페이스북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원 게시판이죠. 이거 국힘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부터 당원 게시판
폭발입니다. 한동훈 모쇼라고 숨어있던 중도 보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구들은 입 닥치라고 한동훈으로 뭉쳐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저쪽은 달코 다른 이재명. 자, 구도가 어떻게 돼요? 그 민주당 쪽은 달코 다른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국힘 쪽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으로 똘똘 국힘이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단계에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상수 변호사 국힘 안에 들어가서 똘똘 다시 한동훈으로 결집을 해갖고 그래서 이 달코 다른 이재명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국힘 쪽에서 보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김신할머님, 네, 안녕하세요. 호연님, 윤통을 살리면 한동훈 대표님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케이스를 갖다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9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박정원 의원 케이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윤통을 살려내고 그 2년 동안 남은 2년 동안에 뭐 선거법 위반이고 위중교사건 해서 날려버리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자. 이게 첫 번째 얘기에.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쪽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죽을 거야 아마. 죽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죠? 이쪽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윤통을 살려냈을 경우에 윤통이 과연 이 피해 피바다를 만들지 않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제2의 계엄령. 이거 제가 여론조사 보여드렸자고 그랬잖아요. 윤통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령을 할 거다가 55% 정도 여론조사. 안 할 거다가 한 40%.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윤통의 그 피해 숙청, 피해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그러면 윤통을 끌어내리고 정면 승부하자. 그 정면 승부를 어디서 하느냐? 국힘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친한동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친한동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제가 하자면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뭐야 신지호와 이현종의 생각이 정반대다. 이렇게 대표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1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한통령님, 한동훈 신당 창당 10만 명 서명 운동 동참해 주세요. 지금 뭐 신당 얘기 이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국힘을 다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상 뭐 쫓겨났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쫓겨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렇게 친윤들하고 계속 싸움할 경우에 이미지만 소진되고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빨리 나와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한통령님, 네. 지금 이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하고 정면 승부를 할 때도 국힘 안에서 할 거냐. 다시 국힘을 지금 이제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신지호 씨 말대로
다시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접수해 갖고 그 안에서 다시 대선 후보가 돼 갖고 이재명하고 정면승부 할 거냐. 그 이현정 씨 말대로 또 들어가면 이게 싸우느라고 또 볼일 못 본다.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소진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때가 되면 나와서 뭔가 나와서 한다는 건 뭐죠? 나와서 뭐 혼자 그렇게 무슨 속으로 출마해갖고 대통령 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힘을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건 뭐야?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면 무조건 당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력 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기 플러스 조직력이라고. 대통령에 다는 조건은 그 본인 자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지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선거는 조직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드우니 같은 팬클럽은 그건 조직력이 아니다. 그냥 팬클럽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력은 뭐예요? 프로페셔널한 정치 조직력. 예. 그 정치 세력이 아니잖아요. 위드우니는 그냥 좋아서 모인 팬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현정 의원이 나와서 뭔가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신당 창당을 해서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힘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 국힘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지만 국힘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걸어보겠습니다. 예. 그 2월 18일 날 올린 영상인데 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예. 예,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아이고 뱅글뱅글. 한동훈 대표님 꼭 보세요. 이 방송 꼭 보세요.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지대를 탄생시키시라.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당 정치 정말 신물이 난다. 이 쓰레기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SO 전략은 뭐냐?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잡는 전략을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지대를 탄생시켜라. 국민들은 지금 기존의 그 거대 양당, 국힘하고 민주 신물이 난 거예요. 새로운 지대를 탄생을 시켜야 된다. 온건 보수 중도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한동훈한테 있다. 한동훈 대표님 꼭 보세요. 이 방송 꼭 보세요. 양당 정치를 지금 이 국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힘을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그 12월 12일 날 올린 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시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전제군주인 양.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로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한 행태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전제군주인 양.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국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된다 했을 때 전제 조건이 좀 몇 개 있는데, 일단은요, 윤통하고 김건희를 갖다가 출당을 시켜야 돼. 끊어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중도는요, 국힘을 죽어도 안 지켜. 왜? 아니, 윤통, 계엄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있는 그 계엄당을 갖다가 중도가 찍을 리가 없죠.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왜 국힘은 스탠스가 어때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5대 3으로 이거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윤통이 살아올 확률도 꽤 있을 것 같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너무 빨리 윤통을 갖다가 잘라냈다가 이거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이 딱 뒤집혀 갖고 살아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직 계속 윤통을 품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지금 뭐예요? 이 왼쪽에 5명, 정계선,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김영도는 어쨌든 이걸 인용으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관해 갖고 인용으로 결정한 것 같다. 그리고 이 3명, 김복형, 정석, 조한창은 기각 내지는 각하로 결정한 것 같다. 그래서 5대 3으로 대통령은 컴백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수가 김복형이 과연 이쪽에 서주느냐 저쪽에 서주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좌파우파를 떠나서 이거는 자기네들 밥그릇이 달린 그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8대 0으로 어떤 수를 쓰든지 합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정의구현보다는 자기 밥그릇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때하고는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이렇게 갈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있어. 이게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김건희하고 윤통을 갖다가 끼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에서 설사 이게 기각이 됐다 해도 그걸 이제 2달 남잖아요. 과연 그런 에서 그게 급반전해갖고 어제까지 막 이렇게 친구하다가 갑자기 넌 웬수야 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친구처럼 확 끌어안는 그게 그렇게 급박스럽게 이루어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그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봐줄지 부정적으로 봐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힘에서 하려면 일단 권성동이 확실하게 한동훈과 손을 잡아줘야 돼요. 예. 그 전제가 또 있다. 윤통을 잘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라낸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잘라내는 것 자체가 권성동이 결정을 해줘야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실권을 권성동이 쥐고 있잖아요. 그 잘라낸다는 건 쉽게 해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잘라내는 건데 그 결정은 당대표가 해줘야 된다. 근데 권영세는 지금 바지 사장이니까 결국 권성동이 그 결정을 해줘야 된다. 플러스 권성동이 또 동시에 한동훈과 굳게 손을 잡고서 협력을 긴밀하게 해줘야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이제 국힘안에, 예? 국힘안에 뭐 들어가서 뭐 좀 하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이 12월 20일 영상인데요. 김건희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U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여자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어 닦았다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내가 또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러면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대. 목숨에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동훈 때문에. 국힘에 들어갔을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김건희다. 어쨌든 김건희는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런 김건희의 성정상 그거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다. 설사 국힘하고 끊어낸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권성동이 출당을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어쩐다고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예언하건대 그 윤통은 아마 창당을 할 거다. 이런 사람을 끌고 내려가고 나를 따르는 사람, 김건희를 따르는 사람을 갖다가 하고 플러스 지금 그구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전향길이니 뭐니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강훈의 지지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좌우간 본인이 그 오너십을 갖는 그런 당을 갖다가 그 김건희하고 윤통이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박정훈 의원이 얘기했던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이재명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윤통을 살려내고 윤통의 임기를 갖다가 2년 풀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중교사 이게 최종 심의나면 어차피 이재명은 못 나온다. 그러니까 10년간 만약에 선거법 위반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날릴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을 날리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윤통이 컴백했을 때의 그 부작용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낼 거냐. 왜?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해서 압박을 할 거고 지금은 왜 그러죠? 윤통이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통이 다시 컴백하면 어떻게든지 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약한 고리가 김건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한 또 온갖 것이 막 돌아다니고 지금 명태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엄청난 어쨌든 3만 개의 파일을 갖다가 명태균의 3만 개 파일을 민주당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당함과 동시에 그럼 공격만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2의 계엄, 제2의 피바다가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좋지만 이쪽은 아주 최악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다. 자, 그러면 윤통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정면 승부하자 했을 때도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그걸 국힘 안에서 정면 승부하느냐,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해갖고 정면 승부하느냐, 그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신당 창당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깔끔합니다. 왜? 그냥 뭐, 새술은 새부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옛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 신당 안에서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경기도지사도 나오고 그런 잠재력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그 구태 세력, 수구 세력하고 싸우려고 그 에너지를 갖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당 창당은 한동훈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이 뭐 쫓겨날 일도 없고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대선 출마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하면 그게 제3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올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갖고 당선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압승, 그 다음에 2030에서 압승, 그 다음에 중도에서 압승. 이 세 가지가 돼야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보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충족할 수가 없다. 중도는 때려 죽여도 국힘을 안 찍는다. 왜? 계엄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도는 때려 죽여도 이재명 안 찍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중도층이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중도층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거기 제3지대에다가 깃발을 먼저 꽂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빤하니까 내가 먼저 꽂으면 결국은 표가 나한테 오겠네. 선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공식 후보로 경선까지 해갖고 지금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그렇게 먼저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갖다 중도 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면 지금 국힘에 붙어있던 많은 전통적인 보수가 한동훈 신당으로 뭐 물밀듯이 넘어올 거고 또 지금 민주당에 붙어있는 중도 좌파들이 또 다 떨어져 나와갖고 한동훈 신당으로 합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잠깐 신당 창당하는 순간에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 플랜 A가 베스트 초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3개월 이상 계속 12월 16일부터 방송을 해갖고 무려 한 150번 방송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주구장창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이게 베스트 초이스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베스트 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친한동훈이라고 붙어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뭐 변호사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붙어있는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추억의 그 국힘에서 빠지 달고 국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추억의 옛날 호떡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랜 B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신당 창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플랜 B를 해야 되는데 그 플랜 B는 뭐야? 국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국힘 안에 들어가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 권성동하고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불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왜? 권성동하고 지금 윤통도 금이 많이 가 있다. 왜? 김건희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최근에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김건희하고 권성동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했죠. 플랜 B로 우리가 갈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지냐. 한동훈의 플랜 B가 뭐냐 해갖고
최근에 3월 23일 날 이 방송됐습니다. 한동훈의 플랜 B, 한동훈 대통령 권성동 당대표가 가능하다. 현실주의자 권성동은 한동훈과 손을 잡을 것이다. 이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이게 뻐그러진 그게 나와요. 김건희 씨의 어떤 보복성으로다가 권성동 와이프를 갖다가 아크로비스타에 출입금지 이렇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개사과건으로 명태균 말에 의하면 이 개사과 있잖아요. 개사과건으로다가 그렇게 했고 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하도 대선 때 그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하니까 권성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정신없다고 그에 삐져갖고 그렇게 출입금지 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윤 대통령이 풀려난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고 일요일 날 그 다음 날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갔는데 뜻밖에도 이현정 의원의 그 말에 의하면 30분간 차만 마시고 보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싸늘하게 냉대를 했다. 옛날에 한동훈 보는 거하고 비슷해졌다. 우리는 모르는 뭐가 크게 지금 뻐그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영주라고 그 패널이 있죠. 좌파 패널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영주가 결국은 뭐야? 그 한 대표도 권성동이 필요하고 권성동도 한 대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갖다가 뭐 CBS에서도 나와서도 하고 SBS에서도 나와서도 했다. 그 뭔가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그 이재명의 판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윤통을 살려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거냐? 뭐 그런 논란이죠.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윤통이 더 위험하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서 아직도 87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아지님, 신당 창당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강형신님, 한동훈 화이팅, 이재명 빨리 구속하라. 그러시고, 계룡사님 말씀이 아직 양당 정치다. 3당은 성공하지 못한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양당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당이 그 민주당하고 국힘이 양당 이렇게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신당을 차리면 한동훈 신당이 보수의 제1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이 민주당하고 한동훈 신당의 만약에 양당으로 간다. 굳이 양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구도가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이건 만원빵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당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는요 정말 한동훈 신당을 이렇게 창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동훈 신당은 점점 커져서 거기서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되고 많은 뭐 시장, 도지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힘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쪼그라들어 갖고
지금의 정의당 수준으로 쪼그라들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건 정말 신당 창당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놓고 지켜보시면 돼요. 저는 국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은 이게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스스로 뭘 개혁을 하거나 스스로 뭐 정화를 해갖고 어떤 권력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걸 이미 잃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힘은 안 찍을 거다. 이렇게 해요. 그 유순옥님이 한동훈 대표가 뭐 시작도 국힘에서 정리 끝날 때도 국힘으로 약속해. 저도 이거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다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인 IMF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모든 말과 행동 이건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우리가 IMF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어떤 경영의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IMF 전에는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담보로 잡히건 뭐 조그만 건물을 담보로 잡히건 간에 은행에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을 받죠. 그때는 뭐 60% 대출이 아닙니다. 거의 한 80%, 90% 대출을 받던 시절입니다. 풀로 이빠이 받아. 그러면 그거 갖고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또 부동산을 또 사요. 뭐 땅을 사건 뭐를 사건 또 그걸 부동산을 또 사. 그 돈 갖고. 그러면 또 하나 담보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담보를 갖다가 다시 은행에 집어넣어. 그래갖고 또 풀로 대출을 받아. 그래갖고 이거는 돈을 갖다가 경영을 하려고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갖다가 부동산 사고 이렇게. 근데 그게 왜 돈을 버느냐? 그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거 사놓고 잘 버티면은 1년 지나면 부동산 값이 또 올라가고 2년 또 올라가고 그냥 비즈니스에서 도는 돈보다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 값도 뛰고 부동산 값도 뛰고 이렇게 팍팍팍팍 뛰기 때문에 그 수익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유행했느냐? 제가 그때 사업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땐 그랬어요.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놈은 바보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남의 돈 갖고 사업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담보 놓고 은행에서 남의 돈 빼다가 또 부동산 사고 또 담보 집어넣고 또 빼고 또 사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갖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집값과 땅값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자, 그러다가 IMF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했던 사람은 그걸 줄도산이라고 그러는데 줄탄에 가듯이 줄도산. 자, 하나를 갖다가 못 바꾸니까 이게 빵꾸 압류 하다니까 연쇄적으로 빠바바바박 해갖고 그때 당시에 한국의 30대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도가 났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술 드시는 분 아시죠? 진로소주 뭐 그런 거 하이아트 다 부도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살아남은 동학그룹 다 부도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개 기업 중에 살아남은 게 10개도 안 돼요. 예? 그렇게 갖고 다 아작이 났으니 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전 거는 쓰레기로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이 정치적인 지금 IMF가 터진 거 아닙니까?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천당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IMF 전까지는 뭡니까? 삼성도요. 어음을 끊어줬어요. 삼성어음 3개월짜리 끊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다 6개월이에요. 대기업도 다 6개월씩 어음 끊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납품하면 6개월 후에 돈 받는 거야. 삼성도 오늘 납품하면 3개월 후에 돈 받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어음 거래가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가 빵 터지니까 어음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나도 부도 해갖고 연쇄 부도가 빵빵빵빵 그렇게 해갖고 대부분이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같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음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아니, 내가 그냥 내가 물건 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현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물건을 대신 싸게 줘라. 왜? 3개월치 이자는 계산하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삼성보다 물건을 더 싸게 샀어요. 왜? 삼성은 3개월 어음 끊어주고 나는 현찰을 주니까 당연히 내가 물건을 싸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납품할 때도 그렇게 납품했습니다. 어음 준다고 그러면 전 납품을 안 했어요. 예. 그래갖고 현찰 박치기 하자. 그 대신에 내가 물건을 싸게 줄게. 예. 그렇게 해갖고 어음 거래를 제가 어음을 끊지도 않았고 또 어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IMF 때 부도가 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12월 3일은요, 정치적인 IMF가 터진 거예요. 옛날 패러다임 갖고, 이렇게 뭐 옛날에 한동훈이 뭐,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좌파 얘기 나올 때 그랬어요. 좌동훈이니 뭐니 할 때, 아이, 제가 좌파라고요? 저는 그냥 국힘에서 정치 시작해서 국힘에서 끝날 겁니다. 국힘이 좌파입니까? 그 맥락에서 나온 게 국힘에서 시작해서 국힘에서 끝날 겁니다. 그 얘기를 갖다 한 거거든요. 이 좌파 패러다임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물론 한동훈 대표가 결정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국힘에 들어오겠다, 컴백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국힘에 내가 들어오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한동훈은 어떤 결정을 할지. 하지만 제가 플랜 B를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한동훈에 있는 주변 사람이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국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다. 한동훈도 저보다 똑똑한데 신당 창당이 깔끔하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이 다 원치 않으면 한동훈도 어쩔 수 없이 그 플랜 A를 쓰지 못하고 플랜 B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한 겁니다. 플랜 B를 쓸 경우에는 권성동하고 손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이고, 예, 베로이커님, 어제 나온 이재명 선거로 국힘은 어쩔 수 없이 한동훈으로 제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예, 근데 걔네들이 국힘이 왜 자정작업을 이뤘느냐? 걔네들은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정권이 우파 정권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국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뭐예요?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당대표 운동을, 선거 운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대선은 이미 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대선은 포기하고 그냥 대선 끝난 다음에 당대표 때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게 되고 그 공천권을 쥐면 서울시장이건 도지사건 내가 다 내 사람을 공천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이 철옹성을 갖다가 꾸릴 수 있다. 국힘 안에서 철옹성을 꾸릴 수 있다. 지금 다 하는 행동과 말을 보세요. 그거는 당대표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오렌지주님, 윤통은 정권제 전출 절대 안 합니다. 윤통건이는 독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부부고 보수가 아닌 DNA가 달라요. 윤통은 좌파라, 아니 본인 입으로 내가 그냥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문재인과 나는 한 몸이다. 나는 원래 좌파. 너 우리 몰라? 원래 우리 좌파잖아. 너 우리 몰라? 이렇게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 정칠님, 최명희, 윤통 같이 날리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선이다. 한동훈 대통령이 이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베스트 초이스는 같이 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통은 뭐 이번에 그냥 끌어내려서 날리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한동훈하고 정면 승부해 갖고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도찐개찐이다. 똑같이 위험하고, 똑같이 이 대한민국에는, 이게 플러스 요인이 없고,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이 다 다르시리라. 예. 그래서 제가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희제이 채님 이렇게 또 미국에서부터 댓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오늘 각각해지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을 앞만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 상종을 안 하려고요. 무시해버렸네요. 정말 개돼지가 미국에도 너무 많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이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낮 방송이 너무 길어져 갖고 아이고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이게 제가 1시간 안으로 좀 이렇게 땡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이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오늘도 정기방송 저녁 7시 반에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